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지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이번 주 시장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은 조금은 무난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분들의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꼭꼭 마음속에 가져가신 다음에 다음 주에는 좀 성공 투자의 길로 들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시장도 함께 저희와 내다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미리미리 종목 신청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4989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종목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전문위원분들 중에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에 골라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로 활짝 열려있는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에도 많이들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배트맨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배트맨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늘 함께하고 있는 전문위원분들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박정식 위원이 여전히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58.0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KEC도 박정식 위원의 종목이죠. 30.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김현성 위원의 에이테크 솔루션은 9.78%, 이가람 위원의 넥슨지트는 3.11%,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는 3.03%, 하채기 위원의 옵티시스와 현대차는 각각 1.73%, 1.5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죠. 박정식 위원의 코이버는 0.68%의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익률도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리뷰까지 한번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배트맨 위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 박정식 위원님 넥타이가 새빨개요. 네. 우리 위원님의 종목들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오늘도 4% 넘게 올랐고요. KEC도 15% 넘게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갔는데 두 종목 다 계속 보유하고 가면서 수익 계속 내도 괜찮을까요? 오늘 흐름 보니까 SFA 반도체는 오늘 원래 반등력이 안 나왔으면 단기 매도 관점이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홀딩 유지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있다면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KEC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00원 정도까지 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매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느긋하게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KEC 같은 경우에 목표가 지금 2,00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요일장에서 그럼 따라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까요? 아니죠. 그건 1,200원대 잡으신 분들이 보유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거지 지금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박정식 위원의 종목들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코이버는 좀 계속 보유하고 가면 괜찮을까요? 아주 탄탄한 좋은 종목이니까 계속 홀딩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때문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이 종목. 네, 수익률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데 우리 이성배 위원께서는 지금 3위를 달려가고 있거든요. 3위를 하고 계시는데 리뷰 좀 도와주실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최초에 소개드렸을 때 역시 사실 이 같은 이유였습니다. 이제 1분기에서 굉장히 좀 호실적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드렸고 마찬가지로 이게 예상했던 결과가 이제 오늘 장에 이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수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오늘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2위를 기록했던 이런 모습이고요. 심지어 오늘 이 상승폭에 대해서 뭐 장중 막판까지 거의 뭐 종가 고가로 굉장히 좀 강한 상승 에너지를 이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실제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저희가 봤었을 때 뭐 1분기
호실적을 보였다. 그러면은 향후 뭐 2분기, 3분기 더 나아가서는 이 올해까지 이 같은 호실적을 보일 것이냐라는 사실 이 의문점도 한번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임플란트 보험 혜택이 있죠. 뭐 작년 하반기에 이제 시행이 됐던 이런 부분인데 이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인 실적 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임플란트 회사 중에서 이 북미에서 실제로 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내수 시장을 놓고 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정책 효과가 또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 해외 시장을 놓고 봐도 앞으로 계속적인 이 성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지속적인 보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고 2분기 실적도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오늘장에서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성배 위원의 종목입니다. 계속 보유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위원분들의 포트 좀 점검을 해봤고요. 역시나 좋은 수익률들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 다음 주 시장에서는 눈여겨보면 좋을지 전문위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시크릿 종목 확인해보러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문위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 코너명에 시크릿이 붙어있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종목의 종목명을 바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목을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가지고 나오신 전문위원의 다음 방송 출연일 때 어떤 종목인지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이 종목 너무나도 궁금하다. 이 종목 한번 내가 맞춰볼까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만 오늘의 추천 종목 답장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크릿 추천주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원료 바나듐 수혜주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떤 분의 종목인지 궁금하고요. 4,000원대 주가네요. 4가 좀 잘 보이네요. 약하게 됐어요. 오늘 245까지 보이는데요. 4,245원. 자, 이 가격을 가진 종목 어느 분의 종목인지 전문가세요. 네, 박준식 위원께서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이 종목의 특징 좀 몇 가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너무 힌트를 쉽게 주니까 사람들이 금방 찾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슈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차세대 배터리 원료 바나듐 이슈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리튬과 함께 차세대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을 양분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올해 중점 광물 연구로 선정을 하였고 2023년까지 바나듐이 매장된 지역에 대한 자세한 지도를 완성을 하고 채광부터 자원 선별, 재련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개발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재료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를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양산화시킬 예정인데요. 바나듐이 결과적으로 또 광물 자원이다 보니까 광물 자원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관련주가 하나가 좀 급상한가가 나온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자산가치 대비 극저평가 종목이고 최근 자회사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급등력으로도 충분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심이 있는 종목이니까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식 위원의 시크릿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정재현 위원께서도 어떤 종목인지 지금 예측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원고에 써 있으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알겠죠. 네, 원고에 써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밝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 아시려면요, 샵 498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트맨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아마 서울경제TV에서 문자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링크 발송을 해드릴 건데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박정식 전문위원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 차트를 봐도 뭐 주가적인 수준은 뭐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인 그런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이 매집의 흔적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 역시 지금 이제 그 탑시크릿 종목의 차트를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뭐 단기적인 이 시세 분출을 한번 노리고 좀 접근해봐도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주가의 위치 역시 뭐 거의 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뭐 상승에 대한 뭐 오늘 긍정적인 이슈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 부담 없는 위치에 있는 이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종목이 과거에 대북 자원개발로도 한번 엮였었잖아요. 근데 별로 못 움직였어요. 그죠? 과거에 2018년 10월 달, 11월 달에 움직였던 시세 분출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또 2019년 1월, 2월 달에 상승이 나왔던 그 수급에 들어왔던 물량도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매집산이 2018년 죄송한데 욕같아 갖고 2018년 후반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2019년 1, 2월 달에 다시 한번 또 2차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 매집성 거래량까지 들어왔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권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진짜 욕하신 줄 알았어요, 저. 네. 저도 순간 당황했는데 앵커님은 못 들으셨나 봐요. 네. 그죠? 못 들으셨죠? 저는 착한 말만 들려요. 네. 박정식 위원님 저렇게 어색한 웃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되게 피곤합니다. 지금 말도 살짝 더듬을 것 같고 맨날 피곤한데 지금 배트맨에서 거의 한 2주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2주 후에 제가 딱 오니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오늘도 또 2시간 동안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은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인지 배트맨 문자 보내신 다음에 획득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장 이슈들도 계속해서 시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크릿 추천 종목은 여기까지 공개를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코너는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좀 다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이 정말 한 12시를 기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가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5거래일 만에 지금 상승이 나온 건데요. 장중에 2100선 이탈이 나오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꿋꿋하게 2100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째 내리고 있는데 700선이 이탈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들었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분들께서는 시장을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시장 좀 반등을 예상하시나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급이 완전히 상승력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급까지 확인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더 주저앉을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마감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 일정 부분 조정력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월요일 날 수급이 상승력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보시고 일단은 월요일 날까지는 조정력으로 인식하시면서 월요일 날 재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월요일 날 수급이 지속적으로 조정력이 나타난다면 계속적으로 일단 조정력을 염두한 베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시장의 리스크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20년까지 시장이 빠진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님은 시장은 박스권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있지만 저는 빠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반등력이 혹여라도 나오더라도 그 반등력은 길게 이어지지 못하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개별적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또 긍정적으로 높은 또 수익률을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접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눌리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안전하게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다음 주도 빠질 거다. 뭐 더 나아가서 2020년까지 조정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에 수급을 봐야 된다니까요. 수급을 봐야 된다. 네. 근데 2020년,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야기를 2020년까지는 빠진다. 그죠?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저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춰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그럼 것이다. 지수는 어디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만약에 많이 빠지면 1,500, 만약에 1,500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충격이 좀 극심하게 온다면 네. 1,300. 근데 1,300. 일단 1,500까지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일단 뭐 지금 사이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침체로 들어갈 확률이 저는 높다. 원래 예상을 하지 않아요. 자꾸 저한테 그 예측을 하게끔 만드는데 원래 저는 그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방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요일 뭐 지금 8시를 이렇게 한 주 마감하는 시간인데 저희 사실 이번 주 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홍역을 치룬 이런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뭐 옵션 만기일도 있었지만은 이에 따라서 이 옵션 만기일 특징에 따라서 이 아시아 증시 가운데 가장 큰 하락을 연출했던 어떻게 보면은 좀 인위적인 하락이 이 만기일에 겹쳐서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채 거래가 이제 한 주가 마감이 됐는데 이제 주말 동안에 이 타결에 대한 뭐 기대감을 갖고 마냥 이제 희망을 갖고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이 증시의 반등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라기보다 이 낙폭의 제한은 좀 있다라고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게 사실 이 미중 이 관세 부과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뭐 이번 주에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고 사실 이 작년부터 이미 뭐 공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뭐 충분히 이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급격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 파동은 뭐 충분히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예전에 이제 16년도죠. 그때 이제 브렉시트 때를 떠올리게 되면은 이 결정일에 주가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음에도 이 상승을 이어나갔고 또 그 해 이제 11월 달에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도 우리가 안 좋은 결과를 예측했지만 오히려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 시장 이제 주말을 지나고 나서 낙폭이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이 반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다 하더라도 분명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중 이 반등할 때마다 어느 정도 이 현금화는 좀 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반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분명 악재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뭐 중국 MSCI 편입에 따른 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신용 매물의 또 출회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사실 이 박정식 위원님의 의견과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반등 시에는 조금 이제 보유 물량을 좀 정리하면서 현금화를 좀 취해야 될 부분은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소나기는 좀 피해가라는 뭐 이런 이제 증시 경험이 있듯이 이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조금 호전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은 이 관망하는 전략을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오를지 빠질지 부분들은 사실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그런 상황인데 방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네요. 폭풍 트윗을 날리면서 매우 사이좋게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관세는 부과를 좀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황인데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적인 부분들, 즉 다음 주에 대한 부분들 하반 경질 좀 보일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림 화면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무역 분쟁별 이슈 이 부분들에 따른 주가의 흐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시작해서부터 1차 관세와 2차 관세가 부과가 됐고 3차 관세가 좀 부과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그다지 크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2018년도 2월 달 그리고 18년도 6월 달, 7월 달 그리고 작년 4분기 연말이죠. 이때의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무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FOMC 연준에 있어서의 매파적인 발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상당폭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수로 보게 되면 6.5% 정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할까? 이 부분들은 한 번쯤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추가적으로 저는 좀 낙폭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너무 과도하게 좀 빠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KRX에 좀 보시게 되면 한국 코스피 지수의 자산 가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금융위기 때에 최악으로 빠졌을 때가 0.83배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2009년도 때, 10년도 때, 11년도, 12년도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PBR 1배 이상 위액권역에서 놀고 있던 그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작년 말부터죠. 2018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자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기준으로 0.89배 정도 수준,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0.9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싸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둔다라면 다음 주 초반에는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등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결국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겪어보시고 계실 건데 오히려 지금 자리 때 월요일 날 흔들린다 하더라도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더 개인적으로 낫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씩 드려볼게요. 내일 당장 다음 주에 지수가 조금 밀린다고 해서 이걸 현금화를 바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원래는 현금화를 하시려고 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경고했던 4월 16일 날 하셨어야죠. 제가 경고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계속 조정,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조정을 다 겪고 나서 지금에서야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 저로서는 답답한 거죠. 근데 거기서 좀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근데 또 거기서 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또 자기 주식이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전문가님 때문에 이거 팔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이런 말들을 또 당황스럽게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인상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위험이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중국 수출이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지금 디폴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거의 한 6조 7천억 정도 디폴트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벌써 전년도에 한 3분의 1 정도가 벌써 찼어요. 전년도도 2018년도도 디폴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고 지금 이거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디폴트 난 것만 따졌을 때 2016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3배 이상 지금 디폴트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2천억 달러 25% 만약에 추가 관세를 진짜 이제 부과를 했죠.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숨어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이 그림자 금융을 막고 있어요. 근데 민간 기업들이 자금을 끌어들이는 공간이 그림자 금융이거든요. 뭐 지준율을 낮추면서 뭐 자금을 풀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민간 기업들은 거기서 자금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금융에서 얻어가고 있는데 그쪽은 막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재무 구조가 더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증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등은 결과적으로 길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월요일 날 수급이 단기적으로 조금 돌면서 시장이 뭐 반등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차라리 물린 거 빠져나오는 그런 수순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다음 주에 만약 월요일 날 주가가 빠졌어요. 뭐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이제 어떤 종목이냐가 그렇죠. 사실 이제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뭐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뭐 물려도 믿고 버틸 만한 종목인가 아니면은 또 그렇지 않은 종목인가에 따라 다르지만은 앞서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뭐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뭐 우리 시장은 뭐 충분히 이번 주에 5월 달에 계속해서 이 반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추가 매도, 추격 매도죠. 뭐 내린다고 해서 뭐 매도를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왜 결과적으로 이제 지켜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2019년 5월 달 그때가 매수 기회인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이는 차트가 이제 변동성 지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공포 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19.97을 기록하고 이제 오늘 18.53으로 기록했고 이게 이 변동성 지수가 이제 뭐 5월 달 굉장히 좀 최고가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공포 심리가 최고조일 때 우리가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좀 지수의 하락이 더 염려되는 이 시기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 매매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기보다도 그래서 뭐 이렇게 추가 매수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매도를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의견 다 공통된 것 같아요. 굳이 뭐 내일 월요일 날 지수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뭐 매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이용을 해서 현금화를 좀 만들든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든 뭐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박정식 전문위원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정부 부채에 대한 부분들, 기업의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 이 규모가 좀 올해 들어서는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정부가 이게 사실 민주주의와 좀 이게 공산주의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좀 이게 사회주의와 뭐 이런 네. 부분들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그래도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좀 컨트롤 해준다라는 거, 뭐 그 부분들이 가장 위안거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뭐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좋은 부분들보다 좀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중국의 성장률 자체도 지금 현재 뭐 축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중요성도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내부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혹시? 우리나라 우리나라 내부적인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뭐 통화 자체적으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게 뭐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IMF 같은 시절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IMF를 언급을 하는데 이거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서 내려가는 하락 장세입니다. 보통 자체적인 위기가 왔을 때의 조정폭은 상승폭 대비 76.4% 구간까지 밀리는데 외부 요인으로 왔을 때 조정폭은 상승폭 대비 61.8% 구간까지 밀려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상승폭으로 따졌을 때 만약에 61.8% 구간까지 내려가면 정확하게 한 1,54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선까지 만약에 글로벌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면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있지만 무언가가 팍 터지진 않았죠. 과거 2007년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이미 지수는 2007년 4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2018년 5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막상 뻥 터지니까 10월 하락장이 쫙 왔는데 그때 또 쭉 빠졌죠. 근데 그렇게 뻥 터지고 나니까 강력한 하락이 딱
6개월 정도 왔었나요? 한 6개월 정도 딱 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터진 게 없어요.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정력을 염두한 베팅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하락의 끝물은 무엇인가 터져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터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반등력은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시장이 뭐 일직선으로 내려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나중에 추후 무언가가 터지면서 시장이 한 번 더 폭락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하락력에 만약에 물려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살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 부분도 좀 잘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께 너무나도 힘든 시장이셨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이번 주 시장보다는 조금은 덜 당황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분들께서 살짝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 저희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불붙은 5G 관련주, 이 중에서 저점 매수를 노릴 종목이 있는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래핀 관련주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핀 관련주들 중에 그래도 좀 어떤 종목을 지금 잡아주는 게 좋을지 저희가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첫 번째 주제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G 관련주 중에 지금 좀 저점으로 내려와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뭐 5G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사항들인데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있지 않습니까? 제 추천주. 뭔데요, 그게? 코이버. 코이버 한 종목은 뭐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 이 5G가 사실 이게 성장을 하는 초입 구간이잖아요. 네.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시세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종목군들이. 그렇죠. 이제 웬만한 것들은 많이 올라가고 고평가고 실적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배트맨에서 언급드린 그 종목은 아주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통신장비주를 노리신다면 코이버를 노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그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이 저점 매수를 해야 될까요? 5G?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종목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SK텔레콤을 이제 우선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주가 아니 이제 뭐 탑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SK텔레콤에 대해서의 제가 이렇게 좀 추천 사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5G에 대해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먼저 이 이유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통신 이 뭐 3사가 이제 올해 대략 한 이 기지국을 23만 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통신 3사의 기지국을 다 합쳐도 5만 개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좀 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뭐 이제 정부에서도 뭐 지하철이며 공항, 뭐 굉장히 좀 이제 빌딩 내에서도 이 5G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에 따른 뭐 투자도 들어갈 것이고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굉장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실제 이 LTE가 도입됐었을 때보다 대략 한 50% 이상의 이 5G에 투입하는 이런 뭐 모멘텀도 있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수혜까지 한번 기대를 해서 이 5G에 대한 시각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월 달 중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이 가입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른 실적이 뭐 빠르면 이제 2분기 또 이제 3분기 하반기까지 굉장히 좀 이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장비주도 있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통신주를 선호했던 이런 이유가 과거에 이제 LTE가 처음 도입됐었을 때 그때 이제 통신 3사들이 한 7년 전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루프 상승으로 인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모습인데 지금 이제 SK텔레콤을 이제 차트로 놓고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이는 차트가 이제 연 차트입니다. 이제 그 발음을 조심하고 자 2010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이제 동그라미가 과거에 제가 얘기했던 12년도, 13년도에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차트입니다. 굉장히 좀 큰 장대 양봉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뭐 월봉, 주봉, 일봉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시세를 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 같은 시세의 흐름이 이제 올해 또 한 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번 주에 이제 LG에서 이제 V50 또 휴대폰이 출시가 되는데 이러면 이제 다시 뭐 또 5G 가입자들을 굉장히 좀 유치하기 위한 이런 경쟁이 심화될 텐데 이게 역시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은 5G에 대한 이 가입자를 좀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로 계속해서 좀 이 통신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5G 관련주에 투자를 했을 때는 사실 이게 땅덩이에 대비하잖아요. 설비 투자 금액이.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좋죠. 근데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네. 그럼 코이버 말고 뭐 다른 종목군들은 뭐 좀 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수익률이 제일 좋은 그런 사항들이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네. 그럼 오로지 뭐 코이버 뭐 요 종목을 박정식 전문위원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원래는 같고. 아닙니다. 얘기 안 할래요. 그냥 얘기하세요. 제가 대신 봐드릴까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원래는 있었는데 이미 시세가 나왔어요. 저는 시세 나온 종목들은 싫어해요. 그리고 만약에 통신 3사 중에 하나 만약에 제가 지금 투자를 한다면 물론 저는 이미 투자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더 싼 가격에서 KT. 저는 통신 3사 중에 하나 꼽으면 KT예요. KT가 제일 저평가예요. 그래서 KT 26,300원부터 제가 사라고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주를 노리면 KT입니다. KT. KT는 시장이 무너져도 절대 손실이 날 수 없는 바닥권이에요. 과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절에 빠졌던 가격도 27,000원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시장이 강력하게 몰려도 안 빠집니다. 빠져봤자 26,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난 시장 불안해. 나는 내가 그냥 잡는 족족 다 물려. 그냥 KT 들고 계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움직임이 없겠죠. 대신 안 까먹어요. 그리고 잘 놔둬봐요. 한 30%, 50%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SK텔레콤, 그다음에 박정식 전문위원은 KT. 저는 LG U+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성장을 하는 쪽이 LG U+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고 컨텐츠 쪽에 다양한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통신주 쪽은 SK텔레콤, KT, 제가 LG U+인데 제가 전에 5G의 시세 흐름들이 나왔던 초입 부분들의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탕방을 가보고 났더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국내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즉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라라는 게 일단 팁을 하나를 좀 드렸을 거예요. 두 번째는 땅덩이가 넓은 쪽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이 있고 미국 시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면 그러면 미국과 인도 시장에 수출을 하는 하는 기업이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통신주들에 있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 보면 그래요. 지금 KMW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 부분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설비 투자를 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SK텔레콤이나 통신 3사들에게 KMW나 오이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납품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납품을 하는 그 기업들 중에서도 하청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바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게 1분기 때부터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보게 되면 과거에 시세가 좀 나왔다가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KMW에 납품을 해요.
이수페타시스가 KMW 납품을 하는데 KMW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5G 통신 장비 쪽으로 움직였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이 꽤나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KMW가 실적이 겁나게 좋으니까.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런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 기업들의 주가 반영이 되지가 않았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은 서서히 성장주로 좀 모아가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쪽이나 인도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픽 관련주들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9일 제지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이 발굴이 됐어요. 점점 그래픽 관련주들도 이렇게 넓혀가는 것 같아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하나하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단타 치셨나요? 뭐 오늘 시초가에 들어간다 뭐 한다 하셨던 것 같았었는데. 놓쳤어요. 놓쳤어요? 네. 저는 박정식 위원님의 KEC로 좀 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네. 먼저 이제 이번에는 이성배 전문위원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핀 관련주 이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과거에 탄소 나노튜브 해갖고서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다 꺼졌잖아요. 근데 요번에 다시 또 불거지는 상당히 좀 뜨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제 네. 사실 오늘 뭐 대부분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다 그래핀 관련주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또 언급해야 되나? 혹은 이제 이 언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다시 뭐 재매수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시각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 그래핀이라는 이제 기술만 놓고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좋죠. 뭐 복합재 바이오, 뭐 에너지, 뭐 전극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래핀이 뭐 상용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휴대폰 사용도 뭐 1초 만에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전기차도 뭐 한 번 충전으로 뭐 서울, 부산 왕복도 가능한 이런 기술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아마 이제 9일 제지를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게 이제 한 주가 지나 이제 오늘장까지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서 보인들 우리가 여기서 뭐 옥석가리기 혹은 뭐 지금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냐라고 괜히 뭐 무리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제가 이제 굳이 그 관련해서 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큰 시세를 내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대우플러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핀 CNT 이제 혼합 발열 잉크를 이제 원천 기술로 하는, 아직까지 이 그래핀과 엮여 있는 종목들 가운데 큰 시세는 내지 않은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장중에 뭐 16%까지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어제 오늘 이제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다른 종목과는 좀 다르게 아직까지 주가의 시세가 그렇게 크게 분출되지 않은 종목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사실 이 그래핀과 관련된 이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추천 혹은 뭐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굳이 그 안에서 아직까지 안 오른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대우플러스라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뭐 그런 박정희 전문위원 네.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네. 뽑아봤습니다. 네. 네, 그럼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굉장히 긴데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네. 해주셔도 돼요. 제가 읽어야 돼요, 이거? 네, 일단은 상보라는 회사가 관련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나노융합 연구센터 한중탁 박사팀이 지금 연구를 하면서 상보가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아까 대유 AP, 대유 플러스는 이미 이제 언급을 해주셨죠. 이성배 전문위원님이. 그리고 이제 대창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와 공동으로 그래핀 연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같이 이제 또 엮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리엔트 전공은 대면적 그래핀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LMS가 나노 융합체를 활용한 플렉서브 방열 시트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 세미시스코는 국책과제인 유기 태양 전지용 광소결 기반의 온나노 와이어 그래핀 산화물 투명 전극 소재 공정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상승력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솔로에타는 그래핀에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력이 나오고 XINC는 고품질 그래핀 제조 및 다기능 표면 처리 강판 기술을 개발에 대한 국책과적 참여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지금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이 그래핀 관련 특허가 6개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고 아까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절대 안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죠? 한번 물어볼까요? 그거는요. 나중에 탐방노트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 못 갑니다. 갈 수 없는 구조로 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차후에 좀 차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네. 사실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두 축으로 보게 되면 5G 쪽에 하나가 있고 네. 지금 그래핀 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5G 쪽 같은 경우에도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실적이라는 결과물이 네, 그렇죠, 나오면서 그렇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래핀은 그렇죠. 이게 나오는 게 없어요. 다 없죠. 실적이 다 안 좋거든요. 이거 근데 뭐 신약 개발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요. 그러면- 신약 바이오도 이슈로만 네. 가는데 실적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두 위원님들의 생각은 네. 조정받을 때 따라 들어가도 될까요? 그건 안 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조정받을 네. 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물론 지금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솔직히 그래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받쳐줘야 이것도 큰 상승력이 나오는 건데 현재 시장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 오늘 아까 오후장에 그래핀 관련주를 하나 좀 달라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이 계셔서 제가 대유 플러스 찍어드렸어요. 근데 아까 똑같이 언급하시네요. 그래서 대유 플러스를 만약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한 1,100원 이하, 1,150원 정도에 아마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종목도 좀 더 시세가 이제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물리지 않고 접근하는 전략.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뭐 이거 내려온다고 해서 잡았는데 만약에 이게 매수가 밑으로 밀렸는데 이거 기다리면 올라올 거야. 이런 식으로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스킬이 좀 딸리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밤 이겁니다. 그래요? 따라 들어가지 말자. 이성배 위원님 요즘에 되게 그 카메라 유머러스 울렁증 해줬죠?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울렁증이 없어졌어요, 요즘에. 자, 일단은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래핀, 뭐 이제 뭐 구글 재지가 뭐 구글 재지로도 뭐 이렇게 불리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수급 쏠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도 분명 있지만은 이게 꼭 그래핀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길 마련인데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뭐 지난주부터 이제까지 이어온 이런 분명히 시세가 났던 뭐 500%까지 시세가 났던 이런 종목에 대해서 뭐 조정 시 매수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500%의 시세가 났을 때는 그때 동안은 뭐 하다가 이제 조정 시 그걸 이제 다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역시도 앞서서 얘기한 전형적인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매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다가오는 시장의 테마는 무엇일까를 이제 먼저 선별하고 이제 좀 공부하시는 게 더 나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히든 종목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봤을 때에 자원 개발에 관련돼 있는 뭐 그런 쪽도 테마를 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잘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핀 관련주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 위에는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뭐 이 정도 의견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하락장 속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 또 뜨거웠던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많은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들 몇 가지 꼽아드렸으니까 관심 종목에 담고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1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2부 잠시 뒤 10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종목 상담으로 먼저 이어지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통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종목 신청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